dirty formaldehyde. Pour him into the sink.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 고농도로 오염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일본 기준치 10배, 독일 기준치로 본다라고 하면 100배 정도. 주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통합 이전되면서 그들이 쓰던 땅이 속속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미군 부대 인근 주민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고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온 곳은 인천 부평해안 미군 기지입니다. 이곳은 반환 협상만 4년째 진행 중이라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사해보니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 고농도로 오염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고농도면 얼마나 고농도입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1350 정도가 나온 걸로 일본이 나왔습니다. 1000 정도인데? 일본 기준치 10배, 독일 기준치로 본다라고 하면 100배 정도인 소파라고 하는 그 협정 내용에 보면 인체에 상당히 긴박하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주한미군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다이옥신 오염이 그런 사례다. 다이옥신으로 사행시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주한미군에 의한 오염의 현장입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저 현장. 신나게 앞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화해서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 주변으로 다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동이 인접해 있는데 대부분 다 주거단지들이고요. 초등학교들도 있습니다.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놨죠 요즘에. 이게 뭐 공기 중에 날아다닌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 저희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린 손주들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죠. 손주가 나이가 6살, 4살 그래요. 환경 오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미군 부대가 일부 빠져나간 경기도 동두천 지역인데요. 상권이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쭉 라인은 지금 전부 다 뒤쪽은 지금 뭐 뒤쪽은 완전히 빈 곳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미군은 이미 절반 넘게 빠져나갔는데 부지 반환과 개발 계획이 늦어지면서 상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건물 주인인데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끝나면 다시 오고 막 이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있는 얘네들은 뭐 주로 많이 파티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파티 문화가 있구나. 저것도 파티복이에요. 솔직히 저 마이클 잭슨 옷 같은 저런 것도 파티복이에요. 그러네요. 예. 저런 건 빌려가나요? 사가나요? 사가는 거죠. 맞춤. 세네. 예. 옛날에는 동두천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넘쳐나서 동두천 이렇게 부를 정도로 뭐 지나가던 개도 달러를 물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하던 곳이에요. 미군 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다른 생산 기반이 별로 없고. 현재 80개 기지 중에 54곳은 반환을 마쳤고요. 나머지 중에 19곳이 반환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염 문제인데요. 기지를 오염시킨 쪽이 책임져야 한다면 미국이, 소파 협정에 근거하면 우리나라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협정에 명시된 임박하고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 안 받고 정화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2,400억 원을 썼습니다. 내년에도 217억 원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오염된 기지들을 다 정화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빈 부지를 잘 활용해야 할 텐데 지자체마다 형편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한미군 기지였다가 반환이 돼서 5년 전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연 부산 시민공원입니다. 저희 MBC 취재진인데요.
아니 이거 놀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아드님 성함 좀 여쭤봐도 될까요? 딸입니다. 딸님. 막내딸 보리. 보짤 있잖아요. 네. 그죠.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보람이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특정한 그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딸인데. 최대 수혜자 같은데요. 맞아요. 시민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가 전부 부담했다는 측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14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조사가 되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부러울 뿐입니다. 이곳은 주한 미군 부대 부지였다가 공원으로 바뀐 곳인데요. 다시 공원이 없어지고 이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 짓는다고 해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공원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몇 개를 더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걸 갑자기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는 어떤 뭐 복지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목록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민들은. 너는 기분이 어떠니? 당연히 좋지 않죠. 지금 통역하시는 거예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매각이 가능한 부지는 최대한 민간 기업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미군 부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곳에 법조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바뀐 거죠. 진짜 여기가 무섭네, 무서워. 야!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뒤처졌다는 필리핀도 국가가 반환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개발청을 통해서 개발했거든요. 이 땅을 국가에서 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경기도만 보더라도 주한미군 부지 관련 사업비만 40조가 듭니다. 경기도 내년 총 예산보다 훨씬 많죠. 그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묻지 않고 바로 민간 건설사에게 땅을 팔아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마저도 입지 조건이 나쁜 부지는 땅도 안 팔립니다. 지자체가 국가의 지원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도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돈을 누가 내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느냐, 이 모든 논란은 반드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